안녕하세요. 건강365 박민지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여드름 인구, 이제 더 이상 여드름은 사춘기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현재 여드름 환자의 절반 이상인 정도가 25살 이상의 성인 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여드름 때문에 대인 기피증은 물론 우울증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드름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여드름에 관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을 모아서 건강365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첨단 밝은 얼굴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이진섭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드름 하면 청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변화하고 또 생활 방식도 변하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여드름이 큰 고민거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고민거리가 되는 여드름, 도대체 원인이 뭔가요? 일단 여드름은 그 얼굴이나 주로 목, 가슴, 그리고 어깨, 등 부위에 그 막힌 면포나 뾰루지, 그리고 깊은 종기 등이 발생하는 그 만성 염증성인 피부 질환입니다. 그 염증 피부 질환 그 여드름은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또 비정상적인 모낭의 과다 각질화, 여드름균에 진막이 형성되고 염증 반응이 과하게 됨으로써 여드름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기타 요인으로서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요인, 또 화장품,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도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여드름이 성인이 되어서도 기승을 부리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주로 그 사춘기 때는 그 성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그 여드름이 아주 전형적으로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드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인이 되어서 또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는 첫 번째로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든지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의 부족, 생활 패턴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해서 성인 여드름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드름 하면 사춘기에는 거의 누구나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여드름이 생기면 이게 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도 더욱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성인 여드름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성인 여드름은 활발하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춘기 여드름과는 다른 면들이 꽤나 있는데요. 그 사춘기 여드름과는 달리 일단 여성에서 남성에서보다 오히려 한 3배 정도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 염증성 병변이 그 염증이 없는 병변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주로 사춘기 여드름이 이마나 코, 뺨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 반면 그 성인형 여드름은 턱하고 입 주변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성인형 여드름을 치료를 했을 때 그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안 하거나 약을 썼을 때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서 유병 기간도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색소 침착이라든지 흉터라하는 그런 후유증이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과의 관련성도 많아서 좁쌀 타입의 여드름도 많이 반복되는 경우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인 여드름의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사춘기 때 발생하는 여드름과 치료 방법이 같은지 다른지 그게 궁금해요. 네, 성인 여드름이라고 해서 그 일반적인 사춘기 때 발생하는 여드름의 치료와 별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 여드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식도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여드름은 피지가 분비되게 되고 그 각질 세포가 응집되게 되면은 아주 작은 그 면포 같은 게 생깁니다. 그 뒤에 모낭 구멍이 점점 더 넓어지고 피지가 쌓이게 되면은 저희가 소위 그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면포가 발생되게 되고요. 여기서 모낭주 염증이 더 심해지고 여드름 세균이 더 개수가 많아지면은 염증성 구진이라든지 고름 물집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변으로 염증이 더 커지고 모낭벽이 파괴되게 되면 결절이라고 하는 커다란 단단한 덩어리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영구적인 흉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 성인 여드름의 치료, 마찬가지 사춘기 여드름의 치료 방법 역시 비슷한데요. 여드름은 그 개수와 크기 또 골문 정도에 따라서 그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크게 아주 약한 경우, 심한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약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면포를 적출해낸다거나 바르는 연고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치료를 볼 수가 있고요. 심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먹는 경구 약물이라든지 화학적인 박피 그리고 다양한 레이저 시술 등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검게 피부에 박혀있는 여드름의 경우에는 짜지 않으면 점이 된다고 해서 짜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를 블랙헤드라고 하잖아요. 블랙헤드의 경우에 정말로 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자면 블랙헤드가 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블랙헤드라는 거는 그 피지가 늘어나면서 그 주변과 이렇게 산화가 되게 돼서 이렇게 검고 크게 보이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절대 점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헤드를 그렇다고 해서 점이 될까봐 무작정 짜고 그럼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깨끗하게 짜실 때도 소독된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로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코팩 같은 걸로 많이 좀 해결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혼자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하고 네네.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자가로 이렇게 압출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팩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이까지는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압출하실 때도 그 손 깨끗이 씻고 가급적 소독된 면봉을 통해서 깊숙이 짜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화장은 또 여성들에게는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화장을 좀 두껍게 하면 여드름에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안 하자니 또 남들 의식도 신경이 쓰이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화장이 정말 여드름에 안 좋은가요? 네, 화장품을 아예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좋긴 하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화장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요, 가급적 면포 발생이 없는 그 화장품에 보면 면포 유발하지 않는 화장품, 넌 코메도제닉이라는 성분이 그런 식으로 라벨이 써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기름기가 가급적 적은 화장품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또한 그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보습제를 잘 안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여드름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좋겠습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모이스처라이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수성도 아니고 아니면 오일 프리, 즉 기름기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면포성 또는 비여드름성이라고 표기된 제품이 요새는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그 헤어스프레이나 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신데 그때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셔야 됩니다. 스프레이나 젤 같은 경우가 그것이 이제 이마나 볼에 튀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죠.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다양한 만큼 얼굴 부위별로 생기는 여드름의 종류와 특징도 다르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모양도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네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여드름은 보통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비염증성 병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염증성 병변이 있겠습니다. 비염증성 병변은 저희가 면포라고 하는데 흔히들 블랙헤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블랙헤드는 개방성 면포라고도 하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그 중앙에 어두운 색의 그 각질로 채워진 구멍이 관찰됩니다. 블랙헤드의 사촌 친구라고도 하는데 그냥 화이트헤드, 다른 말로 폐쇄 면포라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주변 피부 색깔 자체가 동일하지만 그 화이트헤드는 블랙헤드와 달리 그 열린 구멍이 없는 상태로 관찰됩니다. 화이트헤드가 중요한 것이 화이트헤드는 조금 심한 타입의 염증성 병변에 그 전구병토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그 염증성 병변을 보시면은 구진이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사진에서 빨간색 원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흔히 그 뾰루지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이제 구진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구진이 심해지면은 노랗게 농을 형성하는 고름 물집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되면은 실제 주머니는 아닌데 마치 주머니 모양을 한 고름이 찬 주머니다 그래서 거짓낭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여드름의 경우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도 되나요? 네, 타입별로 치료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비염증성 병변인 그 면포의 경우에는요, 레티노이드나 살리시산 등이 함유된 바르는 연고, 국소 연고만으로도 완전히 좋아질 수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또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면포 적출술을 통해서도 상당한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염증성 병변 중에서 약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바르는 항생제를 추가해서 도포하면 상당한 호전을 보일 수가 있고요. 더 심한 염증성 병변의 경우에는 먹는 약물 또 광선 치료, 다양한 레이저를 통해서 호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드름이 났을 때는 여드름을 짜면 흉터로 남으니까 절대 여드름을 짜지 말라고 그러시던데요. 근데 여드름이 나면 안 짤 수가 없어요. 막 짜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 짜도 되는 여드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여드름도 있나요? 예, 앞서 설명드렸던 타입 중에서 그 비염증성 병변인 그 면포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압출도 가능합니다. 특히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압출하셔도 크게 이상이 생길 경우가 잘 없는데요. 특히 화이트헤드 같은 그 비염증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증성 병변이 되기 전에
전구 병토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짜거나 소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출을 하게 되면은 그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소위 저희가 뾰루지로 알고 있는 그 여드름 구진 같은 염증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요, 손톱으로 긁거나 뜯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성 병변은 처음에 붉었던 것이 손으로 건드리게 되면 염증이 심해지고 최종적으로 영구적인 흉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까운 피부과 가서 소독된 기구로 깨끗한 상태에서 압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드름은 치료하지 않아도 사춘기가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드름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 여드름의 대표적인 후유증 3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여드름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여드름 염증기 있는 부분에 피부 전반적으로 붉은색 병변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붉은색 병변이 시간이 지나면은 갈색의 색소 침착이 남게 됩니다. 갈색의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긴 경우는 1년 이상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한 염증성 병변이 오래 지속되면 그대로 방치하게 되시면은 영구적인 흉터가 남아서 미용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대인 기피증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드름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드름 치료, 과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여드름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 오셨을 때 한 가지 여드름 타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일단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항생제나 레티노이드, 벤조일 과산화물들이 섞여 있는 바르는 연고, 즉 국소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마찬가지 항생제, 또 피지 조절제로 잘들 알고 계시는 레티노이드가 함유된 먹는 약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물리적인 압출을 통해서 그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화학적 박피나 스케일링 그리고 다양한 레이저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 염증 부분마다 주사를 놓음으로써 호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바르는 연고랑 그 먹는 약을 2가지 처방받아서 가끔 네.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약물 처방의 경우에는 네. 병원에서 제대로 처방을 받아도 네. 복용하기가 좀 꺼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요새는 워낙에 다양한 말씀드렸듯이 화학적 박피라든가 다양한 레이저, 압출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먹는 약을 먹었을 때 왜 꺼려지시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네네. 그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네. 이거 먹으면 입술이 마를 수도 있고 네네네. 보습크림도 듬뿍 발라줘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 호르몬 작용이 강해서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좀 건강에 좋지 않다. 아.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 여드름 경구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타임인 것 같은데요. 그 보통 먹는 약에는 먹는 항생제와 경구 항생제와 피지 조절제로 알려진 비타민 A 유도체인 경구 레티노이드 제제가 있습니다. 여드름 약을 먹으면 독하다 아니면 살이 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먹는 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구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장관 내 세균총의 변화가 일어나서 설사나 장염 같은 게 올 수가 있고요. 경구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입마름 또는 안구 건조증, 또 간 수치 상승,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에 이상은 없는지 혹은 너무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 반드시 복용 후에 1개월간 피임을 하셔야지 태아 기형이 유발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끔씩 여러 피부과를 다니시면서 이쪽에는 항생제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경구 레티노이드를 받아서 2개를 같이 복용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항생제와 레티노이드를 같이 복용하시게 되면 마치 뇌 속에 종양이 있는 것 같은 가성 뇌종양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같이 드시면 안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드름 치료법이 많은데 네네네. 어떻게 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박피나 필링의 경우에도 네네. 좀 효과가 있나요? 네, 그 여드름 치료 중에서 그 필링이라든지 박피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실제로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 필링의 이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쿰스 필링, 알라딘 필링, 해초 필링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원리를 보시면은 일단 그 각질을 제거해주고 면포를 열어준 다음에 피지를 배출시킴으로써 아주 약한 여드름의 경우에는 굉장히 필링과 박피만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염증이 심하거나 아주 흉터가 가기 직전에 같은 경우에는 PDT 같은 레이저 치료와 병행했을 경우에 좀 더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PDT 치료요? 네. 여드름의 V빔 PDT 치료? 네네. 그거는 어떤 레이저 치료인가요? 네, PDT 치료는 포토 다이나믹 테라피의 앞글자를 딴 줄임말입니다. 광역동 치료법이라고 하고요. 피지선을 파괴시켜서 여드름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해서 세계적으로 그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시술 과정을 보시면 일단 광감작제를 여드름 병변에 도포를 하게 되고요. 한두 시간 뒤에 특수한 광원, 레이저나 LED를 사용해서 특수한 빛을 쬐어주게 되면은 그 광감작제가 활성화돼서 여드름균이 감소되고 모공 각화증이 호전되며 피지선 파괴, 그리고 염증 감소를 일으킴으로써 결국에는 여드름이 호전되게 되는 것이죠. 여드름의 후유증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여드름 흉터지만 네. 그 밖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색 색소 침착도 있고 또 붉은 자국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미용적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네. 이런 후유증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그 갈색 색소 침착이라든지 아니면 붉은 홍반 같은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붉은 자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여드름 병변 주변으로 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 혈관을 어느 정도 줄여주면 되는데요. 그 V빔이나 시너지 같은 혈관 레이저를 사용해서 상당히 호전시킬 수가 있겠고요. 갈색 자국이라 하면 그 염증이 일어난 후에 사람이면 누구나 염증 반응 후에 색소 침착이 남게 됩니다. 염증성 여드름 후에 갈색 자국이 남게 되면 피부 깊숙한 곳에는 색소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으신데요.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알라딘 필링 같은 필링을 통해서 호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여드름 환자들 보면 보통 얼굴이 붉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심한 분들 보면 코 옆이나 아니면 얼굴 전체적으로 다 얼굴이 붉은 분들이 계시던데 네네.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혈관 레이저라든지 다양한 필링제라든지 이런 복합요법, 약물 치료라든지 복합요법을 통해서도 호전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의 나이는 모공의 크기로 가늠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예. 모공은 한 번 늘어나면 절대로 저절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술을 통해서도 쉽지가 않다고 하던데 네. 여드름 환자의 경우에 늘어난 모공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예, 그 모공이 아주 넓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은은하게 여드름이 깔려있던 분들이 여드름이 다 낫고 난 후에 모공이 좀 넓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표피보다 그 피부 깊숙이는 진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진피층에 그 레이저를 쏨으로써 그 진피층을 재생산시켜서 모공을 축소시키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락셔널 레이저라든지 인트라셀 레이저라는 아주 미세한 침을 진피 속으로 찔러 넣은 다음에 고주파를 쏨으로써 모공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드름도 여드름이지만 네.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여드름이 나지 않은 분들도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여드름 흉터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실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여드름 흉터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여드름 흉터는 그 피부 깊숙한 곳에 콜라겐을 자극해서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한데요. 항상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 흉터를 치료하면은 흉터가 생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데 흉터 치료 후에도 완벽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은 완벽한 회복은 어려워도 치료를 안 하신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드름 흉터면 그냥 다 같은 여드름 흉터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드름 흉터도 다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여드름 흉터도 각기 다른 종류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도 다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여드름 흉터 타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왼쪽 위에 보시면은 마치 송곳처럼 폭 파인 부분인 그 아이스픽 모양이라고 하는 흉터가 있겠고요.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네모난 박스 같은 구덩이처럼 움푹 파인 그 박스 모양의 흉터가 있습니다. 또 둥그런 이렇게 구덩이 모양의 폭 파인 그런 흉터가 보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주변보다 피부가 살이 더 올라와 있는 그 비대 흉터 타입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흉터 타입에 따라서 그 여드름 치료는, 그 흉터 치료는 다르게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앞에서 보셨던
온폭 들어갔던 경우에는 이제 크로스라는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살을 채워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 또 에어젠트라는 음압을 사용한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방법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선 사진에서 보셨던 그 비대 흉터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과 평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프락셔널 레이저 같은 걸 통해서 상당한 호전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뭐 아큐스컬프 레이저라든지 인트라셀 레이저, 뭐 서브시전, 피놀요법,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호전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도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네요. 그러면 그 여드름 환자들에게 세안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 여드름 많이 난 친구 있으면 야, 세수 좀 깨끗이 해라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랬었는데 근데 막상 어떤 비누를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세안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뭐 비누를 쓰면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뭐 막상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올바른 세안 방법, 정답은 어떤 건가요? 예, 여드름 세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안제 말씀하셨는데, 항균 효과를 갖는 벤조일 과산화물이나 트리클로산 등이 함유된 여드름 전용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여드름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세안법은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 5번, 10번까지도 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2회 정도, 2번 정도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을 지우고 비누나 클렌징 폼으로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세안 시에 비누나 폼 클렌저가 이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헹궈주는 것이 좋겠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비누 세안 전에 쓰는 클렌저는 다르게 하는 것이 좋은데,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젤이나 로션 타입의 오일 프리라고 해서 기름기가 거의 없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클렌징 제품으로 노폐물을 제거한 다음에 비누나 폼 클렌저를 이용해서 세안하신 뒤에 여러 번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시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환자분들 중에서 각질 제거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각질 제거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면 오히려 물리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여드름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에 다양한 치료법이 나와 있지만 네네. 그래도 그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 들어가는 시간, 또 노력, 금전적인 면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예방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드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드름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절대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더러운 손으로 짜거나 긁어 뜯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영구적인 흉터나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드름과 비슷하지만 여드름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드름이라고 생각해서 자가 진단을 하거나 자가 처방을 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새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드름엔 이게 좋다, 아니면 다른 게 좋다라든 소위 특효약이라는 것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후에 귀가하신 다음에는 적절한 여드름 세안제를 사용하여 세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피부과 전문의의 조기 진단을 통해서 지시를 따른다면 영구적인 흉터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드름에 관해서는 궁금한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벌써 맞춰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네네. 오늘도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드름은 대개 사춘기 시절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성인형 여드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드름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색소 침착이라든지 영구적인 흉터가 발생해서 미용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여드름의 피부 관리라든지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점 많이 해소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밝은 얼굴 피부과 전문의 이진섭 원장님과 함께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의 치료 또 예방법에 대해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